여러분, 역사에서 배신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천하무쌍의 무장, 여포. 오늘은요, 이 여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포의 인생을 보면 정말 배신의 연속이죠. 자기를 아들로 삼아준 양아버지를 그것도 2명이나 차례로 죽이고요. 또 오갈 데 없던 자신을 걷어준 유비의 등에도 칼을 꽂았으니까요. 이러니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다 이런 낙인이 찍힐 만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일삼던 여포가 사실은 역사상 가장 많이 배신당한 인물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마지막도 가장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으로 끝났거든요. 아니 대체 어떻게 배신의 아이콘이 배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 같은 역설을 풀려면요. 우리가 보통 좋다고만 생각하는 친절이나 호의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아주 의외의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관계적 부채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엄청난 친절이 상대방에겐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빚? 그러니까 심리적인 빚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되게 뜻밖이죠? 이걸 보면 더 확실해져요. 똑같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잖아 하면서 자기 호의를 엄청 크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감사와 충성을 기대하죠. 근데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과소평가하면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빚을 줄이려고 사실 별거 아니었어 하면서 기억을 바꿔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여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포의 인생 전체가요, 바로 이 관계적 부채의 역설이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거든요. 이 연대기를 한번 보세요. 패턴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양아버지 정원, 동탁을 죽이고, 동맹이었던 원소랑도 틀어지고, 은인인 유비를 배신하고, 결국엔 자기 부하들한테 배신당하죠.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고 그 관계를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배신이죠. 동탁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동탁은 여포한테 진짜 온갖 걸 사줬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에, 높은 벼슬에, 심지어 내 아들이다 하면서 양아들로 삼았죠.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포 입장에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관계적 부채가 된 거예요. 결국 여포는 이 빚을 갚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즉 동탁을 죽여서 빚 자체를 없애버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 동탁을 죽이고 나서는 원소한테 몸을 의탁하는데요. 거기서 또 전투의 신답게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러자 여포 머릿속에서는 또 어떤 계산이 돌아갔을까요? 야, 원소가 이긴 거? 그거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원소 가문을 살린 은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원소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아니, 여포는 그냥 내가 돈 주고 데려온 용병이잖아. 게다가 쟤 원래 내 적이었던 동탁 밑에 있던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승리의 최종 지휘관은 당연히 자기 자신, 원소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여포가 와서 자기가 은인이라고 생색을 내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모욕적으로 들렸겠어요. 결국 이 관계도 끝장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유비에 대한 배신입니다. 조조한테 깨져서 정말 갈 곳 하나 없던 여포를 유비가 받아주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호의죠. 근데 여포는 이 은혜를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어주니까 다른 놈들이 못 쳐들어 오는 거다. 오히려 내가 유비를 보호해주는 거지. 이렇게 상황을 180도 뒤집어서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비의 땅을 통째로 꿀꺽해버리죠. 자, 지금까지 삼국지 속 여포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개념을 우리 현실, 특히 여러분의 직장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바로 여포리스크라는 개념입니다. 혹시 채권자형 리더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딱 동탁이 여포한테 했던 행동의 현대 직장 버전이에요. 마치 돈 빌려준 채권자처럼 구는 리더인 거죠.
내가 너 승진시켜줬잖아. 그 좋은 프로젝트 내가 너 줬잖아. 하면서 과거에 베푼 걸 자꾸 들먹이면서 충상을 빚 갚듯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의 상사나 어쩌면 나 자신이 이런 리더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과거에 베푼 걸 자꾸 상기시킨다. 둘째, 승진이나 보너스를 대가로 충성을 요구한다. 셋째, 다른 의견을 내면 은혜도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간다. 마지막으로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의무감만 강요한다. 이런 행동은요, 팀원들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진짜 벗어나고 싶다는 부담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럼 이런 여포 리스크가 회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연히 똑똑하고 유능한 직원들은 못 견디고 떠나버리겠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눈치 보고 사내 정치하고 배신이 난무하게 될 거고요. 리더는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얘기만 듣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여포가 쓴소리하던 충신 진궁은 멀리하고 달콤한 말로 자기를 속이던 부하들 말만 듣다가 망한 것과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당했던 여포의 비극적인 인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과연 뭘까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습니다. 친절을 고금리 사채의 담보로 쓰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에 너는 나한테 이걸로 갚아야 해 라는 기대를 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친절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이자를 요구하는 아주 위험한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 자신이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진짜로 마음을 엽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걷는 든든한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내가 베푼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자를 기다리는 채권자인가요? 어쩌면 그 답에 여러분 인간관계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